체력적으로는 별로 부담될 것 같진 않고요. 제가 약간 기세를 잘 타는 편이어서 첫 판을 이긴다면 두 번째 판도 굉장히 잘 둘 자신이 있지만 첫 번째 판을 지면은 두 번째 판도 좀 힘들 것 같아서 첫 번째 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 대표인 오니시 류에이 초단하고는 어렸을 때 충암바오 도장에서 같이 수학한 경험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더 많이 이겼던 것 같고요. 컨디션만 좋게 평소처럼 두면은 제가 이길 확률이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충분히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네, 자신감을 많이 끌어올린 박정훈 선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자신감이 생기게 되면요, 약간 오버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오버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감과 자만심은 한 끗 차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 그쪽을 도왔네요. 이렇게 이으면은 또 들여다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받으면은 붙여오겠다는 겁니다. 이쪽으로. 젖히면은 이쪽으로 오고요. 막을 때 단수를 치고 나올 때 돌려쳐서 나올 때 놓고 나와야 되는데 또 놓고 따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단수를 치고 네. 이을 때 이렇게 두겠다는 것이 박정훈 초단의 생각입니다. 뭐 이건 이거는 잘 되게 됐을 것 망했죠. 같은데. 예. 네, 아마 여기서 이렇게 이으려고는 안 할 것 같아요. 뭐 여기를 치반다든가 아니면은 이쪽으로 밀어서 두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오게 되면은 젖히고 나올 때 놓고 놓을 때 단수 치고 나올 때 이렇게 나오든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제 일감은 이겁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길 먼저 들여다봐도 마찬가지예요. 네. 제 일감은 이거고 이걸 둘 때 또 이걸 두는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돌이 없으면은 여기를 두는 것이에요. 째고 나올 수는 없어요. 째는 것은 나오고 올 때 이걸 째지게 되면 이것은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됩니다. 네. 관통됐네요. 네. 그래서 치받는 것이 제 일감인데 만약에 전투가 자신이 없으면 아까처럼 후퇴를 해야 되고 지금 이거는 뭐 거의 기세라고 볼 수가 있죠. 또 여기서 끝낸 건 좀 무리고요. 네. 제가 지금 기세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 얼마 전에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이사들 구단과 알파고의 바둑에서 보니까 기계는 기세가 없더라고요. 아, 네. 네. 기세는 기세가 없어요. 이 기세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만 할 수 있는 행동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우리가 이거는 기분이잖아, 기세잖아. 여기서는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하는데 기계는 절대 기세라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 알파고 같은 기계는 네, 이미 계산을 끝내고 수를 착점을 하는 거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게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알파고는 어떤 생각이냐면 이거는 기세잖아가 아니고 이거는 이길 확률 몇 프로냐 네.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데이터로요. 그래서 이길 확률이 40%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길 확률이 만약 70%다 오케이. 이길 확률이 52%다 그것도 역시 오케이예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길 확률만 있으면 오케이지 이거는 기세잖아. 여기서는 후퇴하는 거는 이거는 멋이 너무 없잖아. 이게 없습니다 보니까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치받고 나올 때 이렇게 쌍립 쓰는 거 이런 부분은 다 기세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알파고가 뭐 승률이 좋다고 해서 인간이 그걸 따라서 배우는 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또 인간은 인간만이 둘 수 있는 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바둑을 꼭 이기려고만 둔다고 한다면은 알파고의 수를 배워야 하는데 바둑에서는 이런 것이 있어요. 옛날부터 바둑은 두어서 즐겁고 이기면 또한 기쁘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일단 좋은 벗을 만나가지고 네 두었다는데 일단 더 의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온라인에서 바둑을 두는 것보다는 오프라인에서 바둑을 두는 것을 더 선호를 하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보면 그런 말 있죠. 이 주자식결에 보면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네. 친구가 왔는데 대접을 아니하면 이 또한 후회한다 하는 말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친구가 왔을 때 바둑을 한 수 안 하면은 너무 섭섭하다는 것입니다. 네. 네. 그런데 알파고 같은 기계들은 그런 것이 없죠. 친구가 뭐고 이기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알파고와 이서돌 구단과의 바둑은 어떻게 보면은 이 승부에서는 우리 이서돌 구단이 패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갖다 꼭 패한 걸 따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문명과 문화의 대결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너무 과학적으로 이기려고 하는 것보다는 문화의 대결이라는 것은 바둑은 이기고 지고를 떠나가지고 일단 두는 데 의의가 있다는 것이 옛날부터 우리 선배들이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물론 지고 나서 변명한다고는 볼 수는 있겠지만 또 한 가지 이런 것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졌지만 졌다고 생각을 안 할 거예요. 이사돌 구단도. 왜냐하면 아.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너무나 이 알파고의 존재를 몰랐었던 것이죠. 전혀 정보가 없었죠. 전혀 정보가 없었죠. 정보라고 한다면 파노이 2단과의 5국이 전부였는데요. 네. 그런데 불구하고 나중에 보니까 이 알파고는 엄청난 비밀을 많이 간직하고 있었거든요. 이 이사돌 구단과 바둑을 두고서 비밀리에 중국의 인류기사, 왕년에 중국 제1위였던 기사를 갖다가 또 초빙해서 대국도 벌였었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잃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알파고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바둑을 뒀었어요. 네. 그러다가 1국을 지고 2국을 지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는 1국 때는 너무 예쁘다 가지고 2국에서 지고 나서야 비로소 아 기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4국을 이기면서 이세돌 구단이 자신감을 얻게 되었는데 네. 한 가지 이세돌 구단이 약간 좀 경시했던 것은 제가 볼 때는요. 제 나름대로의 생각에서는 유리할 때 이 정도면 됐다 하고 물러선 것이 좀 문제였어요. 인간은 추격을 하는 그 속도가 상당히 빠르죠. 네. 왜냐하면 거기는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정확해지거든요. 근데 인간은 사실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점점 더 무뎌지게 돼 있습니다. 네. 그것을 좀 경시했던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유리할 때 더 확실하게 상대를 제압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나중에 조금의 아쉬움으로 남았던 것이죠. 네. 제 일감으로는 쌍립을 쓰는 것이 제 일감인데 만약에 이 일감이 쌍립 쓰는 것이 싫다고 한다면은 뭐 이런 식으로 후퇴하는 것도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와서 끊을 때 이거는 흑의 의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훗날 끊기는 듯도 기분 나쁘고. 네. 그래서 보통은 쌍립을 써야 되는데 쌍립을 그냥 안 쓰는 것은 자꾸 여기서 뭔가를 더 좀 하고 나서 쓰는 것이 어떨까 이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오는 것은 그냥 끊기는 거 싫다고 한다면은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이쪽으로 오는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은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은 막고 끊으면은 이거는 잡히는 모습이거든요. 나온다고 한다 하더라도 붙이면 이건 잡혔습니다. 이 그게 두 안 점이 되겠네요. 요소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쪽으로 왔을 때 만약에 밀고 나온다고 한다면은 그때 쌍립을 서 나오면은 애초에 쌍립 선수가 약간 좀 체면이 쓰는 것입니다.
이 수를 소홀히 하게 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이렇게 붙여 나온 수가 좀 강력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해서는 뭐 이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는 셋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단호하게 싸운다면 이거고, 후퇴한다면 이거고, 그 중간으로 본다면 이것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수를 줄지. 네. 당장 움직이는 게 싫었나요? 네, 그냥 후퇴하는 것은 너무 굴욕이다. 또 맞서 싸우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붙여 나온 수가 좀 두렵다. 그러면은 지금처럼 둬서 상대방이 밀고 나올 때 쌍립을 쓰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든 수는 당장 쌍립 밀고 나오는 것은 좀 무겁지 않느냐 바라보는 것 같아요. 어차피 상변에 뒷문이 열렸기 때문에 상변의 집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안 봤네요. 네. 하지만 어떻습니까? 빵 때리게 된다면은 백의 모양이 워낙 두터워 보이는데요. 네. 아, 이거는 백이 잘 된 모습이에요. 지금 흑 2점도 패석이 됐네요. 네, 그렇죠. 지금 흑이 더 들어갈 수 있을까요? 더 들어가는 것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냥 한 칸으로 뛰어나옵니다. 네, 자하에서는 102 포인트를 올린 것 같은데요.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까지 저희가 살펴봤었죠? 예, 그렇습니다. 젖혀왔습니다. 네. 보통은 이렇게 늘어두면 이제 제일 보통의 모습이고요. 여기서 할 사람들은 이렇게 늘어두는 것이 더 보통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네. 뭐 이쪽으로 오면은 그냥 두 칸 띄어둬 가지고 두고. 근데 젖혀온 것은 이렇게 올 때 사실은 박정원 선수는 이걸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끊고 놓을 때 따내고 놓을 때 나는 이 패는 원래 무리거든요. 근데 난 이게 있다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막았죠. 네. 네. 아, 이걸 먼저 해두고. 네, 그렇죠. 그걸 했었죠. 예. 그때 이제 이걸 이제는 붙였는데요. 이때 따냈거든요. 근데 이 한 점이 제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단수를 쳐서 따냈을 때 이걸 따내게 되면은 흑도 좀 만족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아. 지금 이게 나온 수가 워낙 바로 두텁거든요. 나오는 게 좋았나요? 그렇습니다. 나오고 올 때 단수를 쳤어요. 나오고 네, 이쪽으로 뒀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뭐 기세입니다. 네. 넣고 네, 이렇게 됐거든요. 이때 이쪽으로 왔는데요. 네,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싸웠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럼 네. 뭐 끊어야 될 나오면은 텐데요. 끊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온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오고 또 막아야 되는데 네, 이쪽으로 오게 되면 붙자로 붙여야 됩니다. 아, 넘어가니까요. 네, 그렇죠. 네, 그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싸웠으면 어땠을까? 이것은 축장문이지만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 이쪽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이거는 따내서 이렇게 돼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 때문에 이것은 축이 안 됩니다. 지금요. 네, 안 되죠? 네,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쪽을 싸웠으면 어땠나 하는데 지금 같이 싸우는 것은 좀 가볍게 두기 위해서 네, 가볍게 두기 위해서 이쪽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쪽을 그냥 뒀죠. 이어주질 네, 이 수가 않았어요. 좋은 수예요. 그러니까 이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
이 수가 상당히 좋은 수였습니다. 제가 봐도 이렇게 후퇴하는 건 나와서 끊어서 괜찮고 이쪽으로나 이쪽으로 하는 건 끊어서 괜찮고 이쪽으로 쌍립을 쓰는 것은 여기를 붙여서 이건 나와가지고 이 싸움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정원 선수는 지금 이것을 노렸던 것 같이 보이는데 이 막상 수가 백이 이쪽을 두고 나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걸 나올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기세로 이걸 끊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끊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막아버리면은 네. 이 두 점이 살아가는 길이 없습니다. 뭐 이수밖에 없을 것 네. 같은데. 지금 밀고 나오는 것도 호고 쳐서 그만이고 치받는 것도 막아 죽어버렸고 네. 이것도 될 것 같이 보이지만 그냥 건다 붙여버리면은 이 두 점이 잡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을 두지를 못하고 여기서 이쪽으로 손을 돌렸습니다. 내가 손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따냈죠. 네, 이것도 또 기세의 충돌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일단 이 모양은 조금은 뭐 백이 조금이라도 두터운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어쩔 수 없이 또 네. 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쌍립을 썼죠. 네, 이쪽을 뛰어나왔는데 이거는 뭐 거의 막아야 됩니다. 지금은요,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네, 막으면 이 모양을 키우기 위해서 이쪽을 두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둬가지고 이 하변을 키우거나 아니면 이쪽을 둬가지고 우변을 키우거나 하여튼 이런 모양을 둬야 될 것 같이 보입니다. 이 자리 좋은 것 같은데요. 예, 이것도 좋은 모양이죠.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백이 빵 따내고 하는 모습이 상당히 두터워 보여가지고 일단 집으로는 흙이 많습니다. 네. 근데 두터운 백이 좋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이렇다 할 바닥은 아니지만 박정훈 선수가 조금 방심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박정훈 선수 분위기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시 대국장으로 가보시죠. 네, 이제는 백도 아마 맞겠죠? 네, 그쪽 막는 것은 보통이고 아마 우변을 두는 것도 거의 보통 같이 보입니다. 지금 하변을 키워서 이쪽을 둔다는 것은 이쪽을 둔다는 것은 이 자리가 워낙 좋거든요. 지금 이 모양이. 네, 그래서 네. 거기도 거의 보통 같아요. 그리고 이쪽을 오는 것도 거의 보통 같이 보입니다. 근데 여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딘가를 둬야 됩니다. 집의 모양으로는 흙이 좋습니다. 하지만 두터움이 워낙 두터워요. 그러니까 이 두터움이 제가 볼 때는 흙이 집을 좀 상해하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흙이 집이 앞선 부분보다 두터움이 더 크게 느껴지는 바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두 선수 모두 초읽기에 몰렸을 거고요. 이제 40초로 두게 되죠. 네. 두 선수 모두 몰리지는 않고 아마 한 선수만 아직 몰리지 않았을까? 30분이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네. 두 선수 모두 몰렸을 가능성이 네. 많이 있습니다. 네. 나와서 끊을 수가 있느냐 하는데 나와서 끊는 것은 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뭐 늘고 한 칸 뛰는 데까지는 두 선수 모두 철게 몰렸네요. 지금 요니시 류에이 선수가 2회 남았고 좀 가려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요. 네. 3회 남았네요. 네. 보통의 모양은 좀 이런 모양이 되었을 때요. 이렇게 붙여오는 수가 이제 보통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잇고
이쪽을 둘 때 두 칸을 벌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근데 지금은 축을 봐야 됩니다. 이 축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만약에 이쪽을 붙여올 때 축이 좋으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나오고 이렇게 둬야 됩니다. 아, 어떤 관계가 있나요? 그러면 뚫고 나올 때 이쪽을 두거든요. 그럼 여기를 이을 때 이 축이 되는 날을 봐야 돼요. 아, 네.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를 봐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보는 방법은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대각선으로 쭉 끌고 나오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축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여기서부터 계속 끌고 나와야 됩니다. 네. 그럼 백은 이 그림은 지워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축은 끌고 나오게 되면은 결국은 밑에 가가지고 네, 이게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를 들여다본다 하더라도 이래도 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쭉 끌고 나와서 보면은 네, 이것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양은 지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붙일 수가 없다면은 과연 이제는 어떻게 둬야 되는지. 박정훈 선수가 만약에 이걸 붙인 수가 성립이 된다면은 박정훈 선수가 실패입니다. 네. 아, 상변을 지키네요. 네, 그 자리 굉장히 좋은 자리죠. 이 자리는 지금 흙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막을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나와야 됩니다. 또 들어가면 또 나와야 됩니다. 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막는 것은 역시 이런 데 붙여가지고 두는 수가 커지고 네. 이 모양을 해서 이 모양이 그렇게 큰 모양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나중에 껴붙이는 수도 있고요. 네. 한 칸은 굉장히 큰 자리였네요. 네. 네, 거기도 좋은 자리 있죠. 지금 이 뒷문만 안 열려 있으면요. 이렇게 두지 않고 이렇게 막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끊을 때 단수 치고 따낼 때 이렇게 늘어둘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뒷문이 열려 있는 관계로 해서 이 모양이 집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아예 그럴 바에는 여기를 둬놓고 나서 훗날 이거 느는 수를 보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쪽을 두는 것이 일리가 있습니다. 박종훈 선수는 어차피 우화를 백이 못 붙이기 때문에 계속 손을 빼려고 하네요. 네. 네, 날일자로요. 네. 붙이는 수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안 된다 그랬었죠. 그쪽으로 나왔습니다. 네. 네, 그것도 거의 선수이죠. 손을 빼면은 이렇게 두고 나올 때 이쪽을 끊어서 올 때 이 두 점을 제압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돌이 없을 땐 제압이 안 돼요. 제압을 하려고 하더라도 늘고 올 때 젖히게 되면은 오히려 끊는 수가 있기는 하지만 한 수 부족입니다. 네. 백이. 지금 그 자리는 없는 거니까요. 네, 그렇죠. 지금은 여기를 치받느냐 아니면은 여기를 미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흙이 여기를 안 맞고 내 이쪽을 뒀다는 얘기는 훗날 이 모양은 내가 이렇게 두겠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쪽을 잇는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막아서 이 모양을 크게 키우겠다는 얘기이고 이쪽을 둔다고 한다면은 이걸 빵 따내고 이쪽을 빵 따낼 때 이쪽을 들어서 하반을 키우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좋아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대국이 40초 초읽기가 주어지는데 사실 프로들은 이 횟수보다 초가 긴 초읽기를 선호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차이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이 아마추어 분들에게 40초 3회와 1분 1번이 어느 게 좋습니까? 그러면은 대개 아마추어 분들은 40초 3회가 좋죠. 3번이니까 네. 하고 얘기하는데 프로들은 40초 3회와 1분 1번이 훨씬 좋습니다. 네. 오히려 40초 한 5회 정도와 1분 1번 하면은 어떤 것이 좋을까 좀 생각해 보는데 아마 거기서도 1분 1번을 택하는 기사들은 많이 있죠. 그것도요. 네, 그것도요. 초읽기가 이게 순간적으로 돼야 하기 때문에 횟수보다는 좀 초가 긴 것을 선호하지 않을까 싶네요. 예, 그렇습니다. 백은 좀 두텁게 두고 있습니다. 이 의도는 무엇이냐면은 여기를 안 두면은 나오고 올 때 끊겠다는 겁니다. 늘어야 되는데 이쪽을 늘게 되면은 여기 치중감은 죽어버립니다. 이쪽을 치중감은요. 그래서 이쪽을 젖히거나 해야 되는데 이때 이런 식으로 역습을 가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네. 역습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씌워가는 수가 되느냐 하면 여기 치중간 수가 있어서 골치가 좀 아픕니다. 또 한 가지는 이걸로 두는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젖히는 수도 있겠죠. 이렇게 젖히는 수도. 그래도 이걸 잡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때 이런 식으로 뛰어나고 있다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흑으로서는 이쪽을 막던가 아니면은 이걸 좀 더 위협하는 의미에서 이쪽을 한 칸 뛰던가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한 칸 뛰어두면 백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손을 빼게 되면은 사활이 좀 걸리게 되죠. 네. 네, 초반은 오니시 류에이 선수가 출발이 좋았지만 박종훈 선수가 계속 따라붙고 있습니다. 한중일 영재 바둑 대결. 저는 잠시만 다녀올게요. "私は相手の棋風とかを気にしないタイプなので、いつでも全力を出し切るだけだと思っています。まず一言で言うと、日本代表として優勝したいです。パク・ジョンファンさんは強いのはよく分かっています。しかし、僕の優勝できたら全力を尽くしたいと思います。 네, 두 선수 모두 박정환 구단과의 대국을 갈망하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뭐 자기 나라를 대표해서 나온 선수들인 만큼 일단 우승을 하겠다는 마음은 변함이 없을 것이고 또 박정환 선수와 대국을 하고 싶은 마음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기사 모두 첫 단추를 잘 껴야겠죠. 네. 네. 여기 한 칸 뛴 데까지 진행이 됐었는데요. 네, 그쪽은 받아야 돼요. 그쪽을 소홀히 하게 되면은 이렇게 두고 올 때 끊기만 한다 하더라도 이 모양은 안 끊고 그냥 이렇게 있는다 하더라도요. 지금 이 모양은 이 돌이 없거든요. 다음에 이걸 좀 이렇게 밀기만 하더라도 이건 잡혔습니다. 네. 거기를 붙였네요. 글수는 최강수입니다. 이으면은 끊겠다는 얘기입니다. 잡으면은 이쪽을 잡는 게 아니고 일로 잡겠죠. 그래야지 단수를 치고 따낼 때 이걸 두고 나오면은 호구를 치고 나올 때 이렇게 씌우게 되면은 이건 잡혔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요.
그러면은 지금 이정면에서 여기는 이렇게 이으면은 이것은 이 두 점을 잡는 것이 아주 두텁고 맛있습니다. 자체로도 큰 자리죠. 그렇죠. 그래서 백은 이쪽을 둬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뒀을 때 이 두 점을 살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막는다고 한다면은 이 한 점을 잡고 단수를 치면은 따내고 다음에 이쪽으로 밀고 나가는 이런 모습이 될 것 같이 보입니다. 오니시 류에이 선수, 상대를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바닥을 두겠다는 얘기인데 아주 좋은 얘기예요. 알파고한테 인터뷰를 시켰으면 아마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상대를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바닥을 두겠다. 네. 뭐 상대가 이서돌이든 커지든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이제는. 나는 내 계산을 믿겠다. 뭐 이런 예, 얘기를 그렇죠. 하겠죠. 예. 그러니까 알파고에게 인터뷰를 하면은 뭐 상대 의식한다는 얘기는 일치 안 하겠죠. 근데 보통 바둑에서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반전무인이라는 말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반전무인이라는 말이 원래 옛날에 그 일본의 그 4대 가문이 한 가문에서 나온 얘기예요. 이노우에 가문이라는 데서 이노우에 가문에서 초대 명인을 지낸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이노우에 인세키라는 분인데 이노우에 가문의 11세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좌우명이 뭐냐면 국전무인 국상무석이었습니다. 네. 바둑판 위에 돌이 없고 바둑판 앞에 사람이 없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의식하지 않고 무심으로 둬라 하는 얘기인데 인간은 무심이 참 힘든데요. 이 기계는 무심이 잘 되죠. 류에이 선수도 안정을 하네요. 네. 지금 이쪽으로 밀고 나온 곳은 중앙을 좀 더 나오겠다는 얘기고 이쪽을 둔 곳은 빨리 살겠다는 겁니다. 이쪽으로 밀고 나왔을 때 여기만 두면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 대신 약간 좀 뭐 복귀할 때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야 너무 치사하게 둔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 많이 하죠. 네. 근데 이런 식으로 두면요 훗날 여기를 둬가지고 올 때 이렇게 시중 가서 잡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굴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는 것이 좋은지 이렇게 미는 게 좋은지는 어려운데 어쨌든 오니시 류에이 선수, 일본 선수 여기서 이쪽을 막아서 확실하게 사는 수를 택했습니다. 그 수도 큰 수이죠. 뭐 거의 막아야 됩니다. 지금 이런 데서 이렇게 막는 거와 그다음에 이렇게 두는 거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집으로 보면 한 20집 정도는 무조건 되는 곳이죠. 안암팍으로. 뭐 이렇게 두게 되면은 지금 이 모양이 10집 생겼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두게 되면은 이 모양이 10집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척 봐도 이건 20집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의 계산을 보기로 한다면은 아마 두 기사 이제 형사 판단을 해볼 것입니다. 근데 본다고 한다면은 자 보세요. 이 모양은 둘, 넷, 다섯 이런 것은 둘, 넷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4, 5, 20, 20집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가 잡혔으니까 21집이에요. 근데 여기가 하나가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22집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22집. 사실은 프로들은 22집 플러스 여기 나오는 것까지 계산을 하는데 여기는 무가로 보면 이거 22집으로 보면 됩니다. 그럼 이 모양은 6이죠. 7, 8, 9, 11집입니다. 그럼 22집하고 11집이니까 33집이죠. 요건 2집으로 봅니다. 그럼 35집입니다. 다음에 이쪽을 막았다고 본다면은
둘, 넷, 다섯, 열 집에다가 열하나, 열대, 열네, 15집입니다. 그럼 쉬운 집 정도네요. 네. 그러니까 이쪽을 막았다고 본다면은 100집은 쉬운 집입니다. 이제 흙집은 여기는 집을 이런 정도로 세야 됩니다. 여기는 집을 심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해서 지금 보면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18에다가 19, 20, 21집입니다. 그다음에 22, 23, 24, 25, 26, 27, 28집입니다. 28, 29, 30집입니다. 그리고 이 모양은 지금 뒷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 모양은 집을 크게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럼 이 모양은 모양만 보면 한 본다면- 10집 정도 봅니다. 네. 그럼 40집이죠. 거기다가 이 모양도 지금 여기 D가 열려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집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대충 이것도 한 10집 정도로 본다면 쉬운 집이죠. 네, 근데 10집은 좀 더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쉬운 집이 좀 더 난다고 하더라도 지금 모양은 사실상은 이걸 맞게 되면은 네, 덤을 내기는 조금은 좀 재미없는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뭐 하지만 바둑은 이제부터라 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쪽을 맞게 된다고 한다면은 다음에 쉽게 얘기해서 이것만 둔다 하더라도 두지 않습니까? 그럼 단수 치면은 이쪽을 둬야 되죠. 그러면 이걸 빠지게 되면은 아까 제가 10집을 안 셨는데 이 집이 벌써 20집, 한 25집은 났어요. 네. 대신 여기를 빵 때리는 순간에 이 모양은 거의 무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네. 류웨이 선수가 이수읽기를 하는 도중에 초읽기가 마지막에 몰립니다. 네. 루에이 선수는 이제 그쪽을 안 두고 어떻게 상변을 그냥 하변을 그냥 부실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중인데 네. 거기는 거의 뭐 촐게 몰려준 것 같아요. 언제든지 선수이죠. 저런 수는. 흔히 시간 연장책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요번에 한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알파고도 완벽하지는 않더라고요. 알파고가 보니까 바닥에 유리할 때는 상당히 완벽하게 두는데요. 조금만 불리하면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좀 무리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무리를 한다 뭐 이런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이건 초읽기 볼 때만 두는 수 이런 수를 많이 두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네? 일선도 젖히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수는 좀 무리라기보다도 뭔가 좀 당황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었거든요. 지금 좌변에서 전단을 구하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좌변에서의 어떤 행동을 보고 내가 하변을 들어갔다는 푹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가만히 들어갈 것인지를 이제 보겠다는 것이죠. 네. 박종원 선수는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둘 다 1회인 것 같아요. 그때 그런 것 같이 보이죠? 네. 네. 네, 맞네요. 옆으로 살짝 보이는 모습이 팩감만 많다면은 패를 한번 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네. 지금 팩감만 많다면
팩감이 많다면 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아마 그걸 보는 거겠죠. 지금 팩감 많다면은 이걸 치면요. 단수를 치고 따낼 때 이걸 둬가지고 네, 건너가게만 되면 성공이에요. 그렇다고 이렇게 패를 하게 되면은 따내고 이걸 따낼 수만 있으면 되는데 과연 어떤 패가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흑은 이걸 하겠다는 얘기 같아요. 지금 빵 따내고 이쪽도 따내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기가 패가 있는데 과연 이것을 받아도 되는 안 받아도 되는지 이렇게 되는 것은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이 보이는데 네. 두 선수가 마지막 초읽기에 몰렸고 좌변에서도 어려운 모양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일단 기세는 서로가 패를 하는 모습을 택해야 될 것 같이 보이는데 지금 백은 하변 우하기 쪽에 팩감이 몇 팩감이 있고 흑도 지금 우하에서 흘러나온 백도를 잡으러 가는 팩감이 몇 팩감이 있거든요. 네. 네,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서 나오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여기서 나왔다가는 바로 망칩니다. 네, 무조건 쳐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기세입니다. 네. 여기서 과연 패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패를 하는 것이 기세인데 네. 네. 근데 제가 이 바둑을 해설하다 보니까요. 알파고 바둑 둘 때 이거 해설하는 분들이 상당히 이 곤욕을 면치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왜냐하면은 그랬었습니다. 네. 사실 거기서도 제가 바둑을 또 하면서 네. 알파고가 두는 수에서도 여긴 기세입니다. 뭐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그 해설은 잘못된 것 같아요. 기세 알파고는 기세가 없어요. 네. 그냥 알파고는 이게 정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수와 나쁜 수만 있어요. 보니까요. 네. 그러니까 정수와 나쁜 수. 네. 그러니까 다시 이 생각을 해보면 이기는 수와 지는 수만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세입니다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여기는 기세입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네. 팩감을 어디부터 써야 할지. 일단은 우아기는 제가 볼 때 몇 패감만 확실하게 나와요. 한 패, 두 패, 세 패, 네 패는 확실하게 나옵니다. 우아기는. 네. 쓰네요. 네. 뭐 거기는 거의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커요. 네, 그점 받아야 됩니다. 지금 이쪽은요. 나중에 이렇게 쓰는 것은 이렇게 입고 나서 이렇게 넣는 것은 팩감이 안 돼요. 젖히면은 살고 치중을 가게 되면은 건너가면 그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팩감을 쓸 때는 나중에 쓸 때는요.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아요. 놓고 올 때 여기를 치고 여기까지는 팩감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 팩감 더 나오는 것이죠. 네. 근데 이 팩감 마지막 팩감
2패가면 되긴 되는데 2패는 못 쓰죠. 2패를 너무 써가지고 아프죠. 네, 이건 너무 아픕니다. 완전 죽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문제는 흙은 과연 이제 어떤 패감이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흙은 지금 자체 패에서 한 2패감 더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이 모양에서 이걸 따내게 되면은 여기 한 번 있는 거는 패감이에요. 그러면 또 한 번 둘 때 여기까지는 패감입니다. 물론 이 잡히면은 출혈이 크죠. 근데 여기까지는 패감이에요. 그러니까 요 두 패감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패감이 있는데 상대방은 세 패감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다음 패감을 어딜 쓰느냐가 문제인데 여기를 쓴다고 본다면 이렇게 쓰는 방법은 있겠어요. 나중에 이렇게 해서 올 때 이렇게 쓰고 나서요. 다음에 이렇게 씌우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씌우면은 아, 전체 사활이요? 오게 되면은 내 이렇게 치받아 버리면은 이것은 못 살아 있거든요. 젖히는 것은 이렇게 끊어버리면 그만입니다. 잡으면은 단술 쳐가지고 네, 이 패감을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백도 이 패감은 아마 또 안 받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거 빵 따내게 되면은 이거 사활도 문제가 되고 이거 사활도 문제가 됐죠. 어쨌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이 보입니다. 이 모양이 이런 식으로 돼서 이런 식으로 잡혀 있는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이 모양도 이렇게 씌우게 되면은 이 전체가 생사가 불분명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네. 네. 어찌됐든 대패가 났습니다. 네. 서로 포기할 수가 없어요. 네. 이 패가 거의 승부를 가늠할 것 같이 보입니다. 또 상변 쪽으로 어떻게 잘 패감 사용할 수 없을까요? 상변에 패를 쓰거나 하는 것은 하여튼 그쪽이 뚫리게 되면은
네, 지금 자변이 숙밭이 돼 버리죠. 백은 안 받을까요? 네. 그렇다면 아까 보여주신 그 우하 쪽 잡으러 가는 백한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볼 때 박정훈 초단이 지금 고전입니다. 네, 급패를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네, 그거 안 받겠죠, 무조건요. 네. 아, 좌변이 초토화됐는데요. 뭐 딴에도 뭐 별거 있나요? 딴에겠죠. 네, 그렇죠. 네, 이것도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단수를 치는 것은 이쪽을 두겠고요. 이쪽을 나오는 것은 나오고 올 때 단수를 치게 되면은 이때 이렇게 두는 것은 빵 따내서 따내게 되면은 네, 이것은 뭐 패를 진다더라도 그렇게 부담이 없어요. 이미 여기도 다 건너갔고 이것도 빵 따냈기 때문에. 지금 상변 흑돌도 위험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여기도 이렇게 늘게 되면은 뭐 여길 왜 나오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박정훈 선수가 어릴 때, 네, 항상 내가 이겨왔었다 얘기하는 것이 조금은 좀 아까 인터뷰에서 제가 약간 불안했었거든요. 그때의 실력만 놓고 평가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치 이 오니시 류에이 선수는 옛날에 내가 아니다 하는 듯이 네, 씩씩하게 두고 있습니다. 네, 박종훈 선수 고전입니다. 이 흐름 바꿔 놓아야 할 것 같은데요. 한중일 영재바둑 대결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